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작업이 지금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통합당에서는 아무래도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공천 문제가 최대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풍물화로 불리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지금 공천에서 잇따라 컷오프되면서 유랑 정치인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조병 교수님과 함께 그 막전 막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교수님. 네. 지금 통합당 공관위에서 원래 홍준표 대표는 자기 고향에서 출마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지역구를 양산을로 이렇게 옮겨서 여기도 험지다. 예. 그래갖고 그쪽으로 지역구를 옮기겠다고 공언을 해왔는데 공관위에서 양산을에 대한 추가 공모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는 컷오프 된 거냐, 양산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상당히 기싸움을 세게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김용호 공관위원장과 홍준표 전 대표 사이에 상당히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상황에서 공은 김용호 공관위원장에게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칼자루를 쥐고 있는 분이니까요. 예, 네. 그래서 홍준표 대표도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공관위의 합리적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합리적 결정이라는 게 과연 근거가 뭔지 기준이 뭔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나한테 뭐 달라. 공천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그것도 같이 홍준표 퀴즈로 불렸던 비현진 전 MBC 아나운서 예. 송파에 당협위원장 하다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도 추가 공모가 또 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홍준표 전 대표한테 대한 간접적 압박이었는데 비현진 위원장은 이제 공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자기 퀴즈를 살려줬으니까 자기도 살려줄 거다. 이제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고 공관위 입장에 봤을 때는 홍준표 대표가 빨리 서울의 험지에 출마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접점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를 더 압박하기 위해서 수도권 험지 출마를 예. 그러기 위해서 공관위가 추가 공모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현지에서는 그 나동현 전 양산시장인데 거기서 두 번을 양산시장을 했더라고요. 이분은 자기는 다시 양산시장을 하고 싶어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천 신청도 안 했는데 지금 불러가지고 신청을 어떻게 보면 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를 어떻게든 서울 내지는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한 게 이제 공관위 입장인 것 같아요. 예. 홍준표 이제 대표의 생각을 조금 들여다보면 본인이 이제 대권 전략인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험지에서 떨어지면 끝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보다는 다른 대권 주자들, 예를 들어서 황교안 당대표라든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유력한 대권 후보들이 대부분 이제 서울과 세종시에 어려운 지역에 출마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 봤을 때 이분들이 다 떨어지고 본인이 본인은 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양산을에 출마를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 그렇죠. 지금 분위기로 보면 홍준표 전 대표뿐만 아니라 괜찮은 사람 누구를 내세워도 양산을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거기도 분위기 만만치 않다고 그러던데요. 예, 만만치 않지만은 또 이번- 김두관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거기도 뭐 경남 이장부터 해갖고 장관까지 한 사람이. 장관하고 또 경남지사도 하고 예. 김포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했죠. 김포는 자기 연고도 없는 데 가서도 국회의원 할 정도로 아주 득표력 그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바닥 끼는 데는 아주 선수라고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 4.15 총선은 개인 인물 경쟁력보다는 큰 구도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냐 이걸로 가기 때문에 영남에서는 대부분 민심이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돌아서 있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가도 무난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 입장에 봐서는 명분으로서 여기는 어려운 지역이고 내가 나가야지 김두관을 꺾고 이길 수 있지 다른 사람이 나오면은 질 수도 있다. 혹여 자기를 공천하지 않으면 나는 무소속으로 나가서 내가 개인적인 경쟁력으로 이기겠다 이런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가 서울 험지로 출마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 번 양보를 한 거 아닙니까? 자기 창녕, 원래 창녕 쪽이니까 그쪽에서 출마를 하려고 거기다가 털을 잡았잖아요. 사무실도 다 내고. 그랬는데,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현재까지 내려가서, 수도권 험지로 출마하라고 이렇게 강권을 하니까 그 절충안으로 낸 게, PK도, 험지가 많다.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양산을이고 또 뭐, 창원 성산 뭐 몇 개 지역을 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PK가 아직은 뭐 통합당이 우세한 그런 기류가 형성은 되어 있지만 민주당세가 만만치 않지 않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터파시기 때문에 여기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절충안을 낸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이나 컷오프 당한 셈인데 그래 가지고 수도권에 올라왔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올라오더라도. 뭐 홍준표 전 대표는 뭐 국회의원도 서울에서 3번 했지 않습니까? 동대문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경남지사도 뭐 2번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2017년 대선 후보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대선 그리고 후보도 다 했죠. 홍준표 대표가 이게 저격수로서 굉장한 그 메시지 파급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기 좀 말을 거칠게 해서 막말의 대왕이다 뭐 이런 오명까지 얻었습니다만은 그게 조금만 있었으면은 더 큰 정치인이 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홍준표 대표의 그 메시지 파급 공격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제 야권에서 대표적인 저격수 아닙니까? 그렇죠. 홍준표를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개인 경쟁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올라와서 여기 황교안 대표 또 뭐 동쪽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렇게 연대를 구축해서 하면 오히려 본인이 당선되고 큰 틀에서 수도권에서 이게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다음 대선으로 가는 길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건 시점입니다. 그래서 김용호 공관위원장은 나경원의 동작으로 해서 김용태 구로 또 원래는 구로 을 이 지역을 홍준표 전 대표한테 뭐 출마 권유를 했던 거 아닙니까? 본인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이제 동대문을 해서 3번을 했어요. 예. 강남에서 1번을 했고, 요 강남이 아니고, 송파입니다만은, 그래서 4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대문 쪽으로 하고, 또 종로에 황교안, 또 강북에 오세훈, 이렇게 하면은 수도권, 말하자면 한강벨트가 완전히 형성이 돼갖고, 수도권에서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 있다. 그런 큰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의 톱니바퀴가 빠져버리는 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홍준표 대표가 정말 큰 정치인으로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하려 그러면 어려운 지역에 큰 틀에서 같이 동참해서 같이 살고 같이 죽는 전략을 가져야지. 예를 들자면 그 지금 통합당도 살고 본인도 살고 본인과 선의의 경쟁할 차기 대선 후보들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큰 틀의 정치가 좀 필요하고 경남이나 또 부산이나 대구나 경북 소위 말해 영남 지역이 한 62석이 되는데요. 그 지역은 지금 민심이 많이 돌아서 있기 때문에 좀 참신한 젊은 전문가들 또 여성들 신진들로 좀 공천을 잘하면은 이제 다 이길 수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이
서울, 경기, 인천이 122석이거든요. 그렇죠. 이번 총선의 승부처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이죠. 여기서 나는 겁니다. 수도권에 몰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김태호 전 지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 지역을 지금 산청, 합천, 함양, 거창 4개 군인데 예. 이분은 아예 처음부터 뭐 공관위 의견에 이 지역을 공천을 주지 않으면 자기는 절대 따를 수 없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뭐 몇 차례 건의해도 못 간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타협안으로 창원 성산 지역에 나가라 했는데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 한다면은 김태호 전 지사한테도 공천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사실은 젊은 나이에 많은 할 것들 다 했습니다. 다 했죠. 예, 그창 군수도 하고 경남지사도 하고 또 국회의원도 하고 그 다음에 총리 후보까지도 올랐죠. 후보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그게 큰 미련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큰 틀에서요 나를 바로잡는데 본인이 좀 헌신할 필요도 있습니다. 본인이 옛날 총리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한국의 토니 블레어가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 기억이 새로운 나네요. 개혁성, 상징성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한강벨트의 동작이라든지 좀 어려운 지역들이 금천, 구로, 동작, 그 다음에 저쪽 은평, 마포 이런 지역이 이제 어려운 지역들이거든요. 예. 그럼 이 서부벨트에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차기 대선 후보감들은 황교안 대표,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지사, 그 다음 저쪽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 다음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 다음 좀 아쉽지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세종시로 가게 됐는데 이런 분을 이제 강북이나 성북 쪽에 공천을 해가지고 차기 대선 후보들이 서울에서 승부수를 띄워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야권이 이기게 되면은 2022년 대선은 한번 기로를 볼 만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쪽에도 그런 대선 주자들이 아주 그냥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면은 또 국민적 관심을 확 이끌어낼 수도 있고 이번 총선에서 그런 바람으로 이긴 다음은 대선까지도 순탄하게 갈 가능성이 많죠. 예. 그리고 김태호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 아직도 나이도 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본인이 서울의 어려운 지역에 가가지고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그러면은 고향 주민들이 더 박수를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태호 전 지사가 서울에 죽으러 갔다. 우리가 응원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지역의 모든 뭐 친인척, 지인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찍어줘야 된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 또 감동적인 정치,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공관위에서 권유한 대로 창원 성산 지역이 어떻게 보면 경남 지역에서 통합당으로 보면은 최고 험지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는 그동안에 권영길, 강기갑, 노회찬 등 주로 저 정의당 계열 쪽 사람들이 쭉 해온 지역이에요. 민노당, 정의당 계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당선돼도 사실은 두 석을 얻는 효과가 있는 맞습니다. 것이죠. 예. 자기 지역에는 지금 얼마든지 고향에는 다른 분들이 현역으로도 있고 현역 의원이 있고 한국당 아니, 통합당이 이제 됐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은 김태호 전 지사도 그렇고 경우에 따라서는 홍준표 전 대표도 만약에 공천을 주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잘못하면 무소속 벨트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낙동강 벨트가 아니라. 예. 아마 이제 공관위에서 그런 약간의 우려는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5 총선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과 평가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을 인물 경쟁력으로 뭐 밀어주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홍준표, 김태호 전 지사들이 무소속으로 경남에 나왔을 때 유권자들이 얼마나 표를 찍어줄 수 있을지 그런데 의심이 듭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더 진퇴양난인 것이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자기는 절대 이 고향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못 옮긴다 해서 그 지역을 고수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때 홍준표 전 대표는 양산을로 또 옮겼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도 이미 엄영수 현역 의원이 통합당 의원이 있고 또 조혜진 전 의원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 돌아가도 갈 명분도 없으려니와 돌아가더라도 상당히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김태호 지사 같은 경우는 뭐 무소속으로 나오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인데 그렇다 한다면은 홍준표 지사로서는 돌아갈 수도 없고 양산을 해서 컷오프 당하면 그렇다고 수도권으로 컷오프 당한 사람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좀 늦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계 은퇴까지도 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은 양산을에 무소속 출마하더라도 거기서 통합당 후보 내고 김두관 만만치 않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부지리를 저쪽한테 주는 경우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 앞에는 딱 두 가지 카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서울 험지에 출마하느냐, 아니면 정계를 은퇴하느냐.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많은 걸 했고, 또 이제 연세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하기보다는 본인의 후배들이 나서서 좀 더 좋은 정치, 나를 바로잡는 데 역할을 하는 것도 또 정치인의 마지막 좋은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뭐 홍준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공관위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으로서는 뭐 예단을 하기는 좀 이릅니다만은 아무튼 정계의 풍운하인 홍준표 대표가 정치 생명을 이 경각에 달린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